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외계인이 침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명의 축구 선수가 2026년 새해 첫 훈련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었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LA 소방국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구급차가 도로 진입을 할 수 없다. 모든 응급환자는 헬기로 이송하라. 믿어지십니까? 세계 최고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미국 제2의 도시가 도로 위를 점령한 인파 때문에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LA의 풍경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사인부터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이어진 405번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훈련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500만 명. LA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 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오늘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월드컵 결승전도 아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아닙니다. 그저 프리시즌 첫 소집일 선수들이 몸을 풀고 가볍게 러닝을 하는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오늘 손흥민의 첫 훈련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신의 강림을 목격하러 가는 성지순례와도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2026년 1월 미국 전역을 뒤흔든 손흥민 쇼크의 실체와 교통마비 속에서 피어난 500억보다 값진 감동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 저녁 LAFC 구단 SNS에 올라온 짧은 공지 하나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캡틴 손흥민 훈련 합류. 이단 한 줄의 문장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부터 훈련장 앞은 이미 텐트촌으로 변했습니다. 노숙을 자처한 팬들은 10대 소년들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출근길 차량과 손흥민을 보러 가는 팬들의 차량이 뒤엉키면서 LA 도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LA 경찰국장 로버트 루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 때도 교황의 방문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도로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발 차를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손흥민 선수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경찰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제발 진정해달라고 호소하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명백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미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헐리우드 스타들마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훈련장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톰 크루즈가 자신의 개인 헬기를 타고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다가 경찰의 경고 방송을 듣고 회항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드론 수백 대가 훈련장 하늘을 메뚜기 떼처럼 뒤덮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미국인들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축구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현지 방송사 폭스뉴스의 앵커는 생방송 도중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에 목말라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속 가짜 영웅이 아니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진짜 영웅 말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인들이 잃어버린 겸손과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기 위해 기꺼이 도로 위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장 밖이 이토록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정작 훈련장 안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손흥민이 서 있는 그라운드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500만 명의 함성. 보통의 선수라면 집중력을 잃거나 팬들에게 손을 흔드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더니 코치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훈련. 그것은 쇼맨십이 아닌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왕복 달리기, 일명 셔틀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신인 선수들도 혀를 내두르며 쓰러지는 지옥의 코스. 30대 중반에 접어든 손흥민에게는 무리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켜보던 동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짚고 쓰러질 때 손흥민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수도승이 수행을 하듯 그는 묵묵히 선과 선 사이를 오갔습니다. 훈련장 상공을 떠들썩하게 했던 헬기 소리도 팬들의 함성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밖에서 웅성거림이 멈추고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통해 중계되던 손흥민의 셔틀런 장면을 보고 500만 명의 군중이 동시에 숨을 죽인 것입니다. 화려한 개인기도 멋진 골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LA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열심히 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왜 500만 명이 저 남자를 보기 위해 모였는지. 그는 우리 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훈련이 끝난 직후에 터졌습니다. 예정된 훈련 시간이 종료되고 선수들은 모두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단 직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더니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동료들이 마시고 버린 물병, 찢어진 테이핑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한 겁니다. 연봉 500억 원의 슈퍼스타가 훈련장 청소부가 되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드론 카메라를 통해 전광판에 송출되자 훈련장 밖의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마이 가드 선이. 여기저기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타는 대접받는 존재이고 자빌은 스태프의 몫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곳에서 손흥민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밖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던 임산부가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급차는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흥민은 청소를 멈추고 즉시 구단 측 헬기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이동을 위해 준비된 단 한 대뿐인 VIP용 헬기였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선수님, 그러면 훈련장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팬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라고 만류했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스케줄은 없습니다. 헬기 띄우세요.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전용 헬기는 임산부를 태우고 병원으로 날아갔고 그 덕분에 산모와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떠난 뒤 손흥민은 약속대로 걸어서 훈련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경호원들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500만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그 순간 LA 시민들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손흥민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광적인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걸어가는 손흥민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아닌 성자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뉴욕타임스 기자는 이날의 광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LA의 도로는 마비되었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었다. 손흥민은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차가운 도시의 혈관에 따뜻한 피를 돌게 만들었다. 500만 명의 군중을 통제한 건 경찰의 공권력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의 품격이었다. 여러분, 149년 축구 역사상 프리시즌 첫 훈련에 이토록 거대한 인파가 몰리고 국가 비상사태급의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LA라는 도시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성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00억보다 소중한 형 비수마가 왜 그토록 그를 따랐는지, 오타니보다 10배 더 가치 있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지 우리는 오늘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전사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LA의 하늘에 구급차 대신 헬기가 떴던 그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사람들은 불평 대신 희망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 압도적인 위로와 감동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 21세기 최고의 리더는 누구였나라고 묻는다면 LA의 시민들은 주저없이 2026년 1월의 그 훈련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 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젊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들이.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티켓은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안표 가격은 무려 $2,000를 호가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 경기장에 배포된 선발 명단 종이 한 장이 관중석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SON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상인가? 설마 이적설이 사실인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인가? 수만 가지의 추측이 LA의 하늘을 뒤덮던 바로 그때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 한 구석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유니폼이 아닌 헐렁한 청자켓을 걸친 손흥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아닌 마치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해맑은 미소. 그 시선의 끝에는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어떤 인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날 BMO 스타디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LAFC는 그들의 왕을 첫 경기부터 숨겨야만 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결장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미국 대륙을 집어삼킬 거대한 전략의 서막이자 인간 손흥민의 가장 따뜻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LA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습도 45%, 기온 22도. 축구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날씨였지만 경기장을 감싼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상대는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U23팀. 비록 유망주 위주의 팀이라 할지라도 뮌헨이라는 이름값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저 어린 독일 선수들에게 월드클래스의 참교육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선택은 명단 제외였습니다. 벤치 명단에도 넣지 않는 완전한 휴식. 현지 해설진조차 당황했습니다. ESPN의 해설자는 생방송 도중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늘 경기장에 온 22,000명의 관중은 뮌헨 유망주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소니를 원합니다. 구단은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중석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함까지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 전광판에 익숙한 얼굴이 잡혔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가 아닌 스카이박스 바로 아래 일반 관중석 VIP 섹션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어땠을까요? 경기에 뛰지 못하는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분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승부사 손흥민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짙은 색 청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마치 소풍 나온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LAFC의 동료들이 아닌 낯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영어가 아닌 유창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짓, 발짓,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소. 그 순간 손흥민은 30대 중반의 베테랑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르크의 훈련장을 뛰어다니던 18세 소년 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3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독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꿈의 시작이자 뼈를 깎는 외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10대 나이에 홀로 떨어진 타지, 인종차별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오늘 LAFC의 상대인 바이에른 뮌헨 U23팀. 이 팀의 스태프 중에는 손흥민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은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지 소식통과 림리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경기 전 워밍업 시간에 그라운드로 내려와 뜨겁게 포옹한 남자는 바로
그가 함부르크 유스 시절 자신을 남몰래 챙겨주었던 피지컬 코치였습니다. 당시 1군 진입을 위해 하루에 1000개의 슈팅을 때리던 손흥민.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홀로 남아 훈련하던 그에게 몰래 물과 보충제를 챙겨주며 너는 반드시 전설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던 그 사람. 그 코치가 지금은 뮌헨 U23팀의 스태프로 합류해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까까머리 동양인 소녀는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슈퍼스타가 되었고 젊었던 코치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 지위나 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관중석에서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 관중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자신의 시그니처 찰칵 세레머니를 흉내내는 코치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치열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위로받는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위대한가?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자신의 시작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오늘 그가 보여준 미소는 그 어떤 골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감동은 감동이고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왜 LAFC는 손흥민을 명단에서 아예 제외했을까요? 단순히 옛 은사와의 만남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단의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보호 본능입니다. 상대는 U23, 즉 23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혈기왕성하고 1군 진입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친선전이라 할지라도 거친 태클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LAFC 입장에서 손흥민은 구단 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보급 자산입니다. 굳이 거친 어린 선수들과의 경기에 투입해 부상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진짜 무대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첼라 밸리 인비테이셔널입니다. LAFC는 다가오는 2월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열리는 이 프리시즌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닙니다. MLS 구단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실상의 미니리그 개막전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소니는 오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첼라 밸리에서 여러분은 진짜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새로운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예고장이었습니다. 뮌헨 U23과의 경기는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철저히 숨기고 팀의 전술을 노출하지 않은 채 코첼라 밸리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격 루트를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전략.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장에 분노했지만 구단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에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손흥민의 에너지가 100% 충전됐다. 코첼라에서 상대팀 수비수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자켓을 입고 웃고 있던 그 여유는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왕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2026년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경기장에 나서지 않아도 관중을 매진시키고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손흥민을 봤습니다. 옛 은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발톱을 숨긴 채 묵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베테랑의 품격. 뮌헨 U23전 결장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쉼표였습니다. 이제 곧 코첼라 밸리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는 그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왜 전 세계가 그토록 그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청자켓을 벗어던지고 검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LAFC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라운드는 다시 한번 그의 지배 아래 놓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검을 뽑는 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복귀 전 소식과 함께 더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